대부분의 코인이 다음 강세장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난 강세장은 수많은 프로젝트의 무덤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맹세했지만 2017년 상위 50개 코인을 보면 대부분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사들였던 밈코인들은 거의 전부 90에서 99% 이상 하락했고요. 일부는 완전히 붕괴했고 일부는 개발이 중단되었으며 아직 거래는 되지만 비트코인 대비 가치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관들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극히 일부의 알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들은 다른 모든 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리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대중과 개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축적하기 위함이죠. 지금 당장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대한 기관 자본의 전략적 재편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시장의 상당 부분이 처음부터 카지노처럼 설계되었습니다. 매 사이클마다 수천 개의 새로운 토큰이 갑자기 등장하고 새로운 내러티브와 새로운 인플루언서 그리고 장밋빛 약속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공지능 코인, 메타버스 코인, 밈 코인 등 그 해나 그 달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자금이 쇄도하죠. 하지만 곧 유동성은 사라지고 몇 년 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개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치됩니다. 상장 폐지되거나 투자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비트코인 대비 끝없이 하락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과거의 사례들이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화려한 약속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실질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갖추지 못한 프로젝트는 결국 시장의 파도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히 몇몇 실패한 프로젝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적 교훈이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장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이죠. 암호화폐 역사상 처음으로 극소수의 자산들이 이 카지노 같은 시장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이 이들 자산 위에 실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 징후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눈에 보이는 차트의 움직임 너머에서 조단위 자금을 굴리는 거대 금융사들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자산들을 조용히 선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눈앞에 있는 작은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다가 결국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과거의 단순한 투기 자산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파트너십 발표나 시험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실제 자본이 흐르고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인프라를 이 코인들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7년에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이 시장의 냉혹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당시 2만 달러를 몇 달 만에 15만 달러 이상으로 불리면서 천재가 된 기분이었죠. 하지만 2018년에 그 포트폴리오가 18개월 내내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른바 다이아몬드 손이라고 불리는 존버를 했지만 프로젝트에 감정적으로 너무 얽매여 있었던 거죠. 만약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코인 하나하나가 결국 0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2017년에는 모든 암호화폐 웹사이트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이름들이 지금은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호화폐의 99%가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번 주 트위터에서 본 내용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도 더 전에 음악이 멈췄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돈을 잃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내내 바로 그 경험의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가총액이 10억 달러가 넘었던 상위 10 위권 코인이 불과 1년에서 2년 만에 0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각본이 있고 이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숨기지도 않습니다. 올인이라는 팟캐스트에서 나온 한 클립을 들어보시면 4명의 억만장자 진행자들이 솔란에 대한 비공개 할인을 공공연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개 시장에서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가격으로 코인을 매수하고 있었죠.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스마트 머니는 소매 투자자들이 이름조차 듣기 전에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에 포지셔닝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고 소매 투자자들은 18개월 뒤에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하게 됩니다. 이들의 대화는 단 60초 만에 이 게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소름 돋는 부분은 이들이 자신들의 축적 전략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차트의 움직임만 보고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지만 그 뒤에는 기관들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첫째, 실제 사용 사례가 없고 기관의 채택도 없으며 법적 지위나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코인들의 경우 결국 내부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개인 투자자들은 그들의 엑시트 유동성으로 활용됩니다. 프로젝트는 사장되고 가격은 0으로 수렴하죠. 그리고 기관들은 다음 플레이북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99%가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사용 사례가 없다는 것은 내부자들이 물량을 지탱하고 나면 가격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실제 사용 사례가 있고 은행들이 실제로 기반을 필요로 하며 기관들이 자산을 자신들의 대차 대조표에 올리고 금융 시스템이 그 위에서 재건되고 있는 코인들의 경우 초기 포지셔닝 패턴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내부자
내부자들은 물량을 덤핑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십 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쌓아나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코인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때쯤이면 진입 가격은 이미 억만장자들이 비공개 선판매로 협상했던 가격보다 10배 이상 올라 있을 겁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거의 모든 알트코인 차트를 보고 내부자들이 언제 현금화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벤처 캐피털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가 사기라는 단순한 가정은 아닙니다. 핵심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과거의 사이클대로 움직입니다. 내러티브와 인플루언서 문제, 내부자 할당,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엑시트 유동성으로 말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실제 금융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은행, 자산운용사, 결제 시스템, 토큰화된 자산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두 세계로 흘러가는 자금의 행동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가격 차트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의 본질적 가치와 그 위에 구축되는 생태계를 함께 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달러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주요 코인이 50% 오르면 휴대폰으로 포트폴리오 잔액을 확인하며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잠시 달러 가격을 잊고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알트코인에 투자했던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지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적었을까요? 대부분의 홀더들이 스스로에게 묻기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은 다른 모든 코인이 경쟁하는 벤치마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은 가장 큰 알트코인이죠. 2017년에 이더리움 한 개는 비트코인의 약 10분의 1 가치였습니다. 오늘날 8년이 지난 후에도 이더리움 한 개는 비트코인의 약 25분의 1 가치에 불과합니다. 즉 2017년 고점에서 비트코인 하나를 이더리움으로 바꾸어 지금까지 보유했다면 시작할 때 가졌던 비트코인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달러로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겠지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큰 손해를 본 거죠. 솔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며 그해 11월 비트코인 대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2024년에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솔라나는 지난 4년 대부분을 다시 하락하기 위해 상승하는 데 보냈습니다. 장기적으로 홀더들은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겁니다. 도지코인 또한 2021년과 2024년 밈 코인 사이클 동안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대비로는 이후 2년간 쭉 하락했습니다. 거의 매번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옳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긴 네트워크 효과와 가장 안전한 체인,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가장 많은 기관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다른 코인은 비트코인 대비 가치가 하락합니다. 거의 모든 코인이요.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이 패턴을 따르지 않는 아주 특정적인 코인들이 존재합니다. 기관 자금이 가장 먼저 유입되고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법적 구조가 구축되었으며 실제 금융 시스템 내에 사용 사례가 설치되고 있는 코인들이 바로 그 예외입니다. 이러한 코인들은 지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적되고 있습니다. 제 연구팀이 매주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내에서 실행하는 4가지 특성 필터를 통해 모든 코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제 기관 채택. 단순한 파트너십 발표가 아니라 블랙록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보유하고 골드만삭스가 13F 서류에 명시하는 것과 같은 실제 자본의 흐름을 말합니다. 둘째, ISO 2002 정합성. 이는 새로운 은행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의미합니다. 스위프트와 중앙은행, 결제 네트워크가 모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지금 이 시스템에 가장 가까이 포지셔닝된 코인들은 미래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승인 또는 강력한 신청 경로입니다. 이 문이 열리면 연기금 등 조단위 자본풀을 놓고 경쟁하게 됩니다. 넷째, 규제된 법적 지위입니다. 클래리티 액트와 같은 규제 입법은 소수의 크고 기관 통합형 자산에 유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준 중 3가지 이상을 통과하면 살아남고 4가지 모두를 통과하면 최상위 생존자가 됩니다. XRP는 이 4가지 특성을 모두 통과합니다. 현재 7개의 현물 XRP 상장지수 펀드가 비트와이즈, 카나리,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렉스 오스프리, 21쉐어스 등에서 출시되어 거래 첫 달 만에 12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ISO 2002 표준화 기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 기업 중 하나로 사실상 전체 표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XRP와 XRP 레저는 처음부터 이 표준에 맞춰 설계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생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룬 핵심만 다시 짚자면 대다수의 알트코인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XRP는 기관 자본이 구축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XRP의 차트가 비트코인 대비 답답해 보였다면 그것은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억누르며 축적하는 기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7개의 현물 XRP 상장 지수 펀드가 이미 활성화되었고 리플은 ISO 2002 표준화 기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XRP 레저를 통한 JP모건의 국경 간 정산 테스트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인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 넘어 XRP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심층적인 분석과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